오늘 아침도 김 대리는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화면 속 파란색 그래프부터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1달러당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무섭게 치솟는 환율 숫자가 붉은색으로 번쩍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원화 가치가 폭락했다며 나라 경제가 위기라고 아우성이지만 김 대리의 입가에는 야릇한 미소가 번집니다. 왜냐하면 김 대리는 대한민국 원화를 믿지 않는 이른바 깨어있는 스마트한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 재산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 나스닥의 거대 기술주들과 달러화 자산으로 안전하게 피신해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될수록 내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자동으로 불어나니 앉아서 돈 버는 기분은 짜릿하기만 합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 사람들은 피곤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며 한숨을 쉬지만 김 대리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대리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 앞 김치찌개 식당으로 향합니다. 메뉴판을 본 동료 박 과장이 김치찌개 가격이 또 올랐다며 12,000원이 말이 되냐고 투덜거립니다. 김 대리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며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 수입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경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혼자 구명보트에 타고 샴페인을 마시는 사람처럼 묘한 우월감을 느낍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수입 김치랑 고춧가루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었다며 연신굽신거립니다. 김 대리는 쿨하게 법인카드를 내밀며 어차피 내 월급은 달러로 환산하면 줄어들었지만 주식 계좌가 그걸 다 커버해준다고 위안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업무 시간 틈틈이 환율 차트를 훔쳐보며 지금이라도 원화를 더 팔고 달러를 사야 하나 고민에 빠집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독을 깨버리고 흐르는 물을 내 개인 텀블러에 담는 게 이득인 상황 같습니다. 옆자리 최 대리가 다가와서 적금을 깼다며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에 들어가는 게 맞냐고 불안한 눈빛으로 물어봅니다. 김 대리는 전문가처럼 안경을 치켜올리며 한국 시장은 답이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달러라는 방주에 올라타라고 조언합니다. 그 조언을 들은 최 대리는 당장 은행 앱을 켜고 가지고 있던 원화를 몽땅 팔아버리는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살기 위해 원화를 팔아치우는 순간 시장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의 수위는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수지 바닥이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물통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만 중요할 뿐입니다. 김 대리의 탈출 여신은 사무실을 넘어 친구, 가족, 동호회 단톡방으로 산불처럼 번져나갑니다. 지금이라도 달러 사야 해 라는 질문이 아침 인사가 되고 원화는 마치 전염병 걸린 환자처럼 모두의 기피 대상이 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뚫고 1,600원을 향해 질주하자 김 대리는 이제 공포가 아닌 짜릿한 환희를 느낍니다. 그는 300만 원이 넘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일시불로 긁으며 어차피 달러 오르면 이 정도 가격 인상은 공짜나 다름없지 라고 정신승리를 시전합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사장님은 수입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마진이 안 남는다며 하루 종일 마른 세수만 반복합니다. 해외에서 부품을 사와야 공장이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비용만 20%가 뛰어버렸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김 대리는 회사의 위기조차 내가 빨리 이민을 가거나 회사를 떠나야 할 또 하나의 신호라고 해석하며 몰래 이직 사이트를 뒤적거립니다. 점심시간 카페에 앉은 직장인들은 서로 대화도 없이 전부 핸드폰 속 미국 증시 프리마켓 호가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인지 아니면 뉴욕 맨해튼의 위성도시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정작 진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인들이 제 나라 돈을 앞다투어 내다 파는 기이한 광경을 보며 코리아, 바이바이를 외치고 짐을 쌉니다. 국내 주식시장, 이른바 국장은 매수세가 실종되어 파란 비가 내리는데 김 대리는 그 폭락장을 보며 혀를 찹니다. 역시 국장은 답이 없어 라며 자신의 성관에 감탄하지만 정작 그가 발 딛고 선 땅 자체가 꺼지고 있다는 건 까맣게 모릅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구두 개입을 하고 비상금을 풀어보지만 전 국민이 합심해서 깨고 있는 독에 테이프를 붙이는 격입니다. 김 대리는 정부의 개입 뉴스를 보며 비웃습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데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네. 그는 이제 대출까지 풀 레버리지로 끌어다 쓰기로 결심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를 빌려서 오르는 달러 자산을 사는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금리가 높다고 걱정스레 만류하지만 김 대리의 귀에는 환차익 계상이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립니다. 대리님, 이거 나중에 상환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요 라는 조언은 겁쟁이들의 헛소리로 치부해버립니다. 집에 돌아온 김 대리는 월세를 10만 원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문자를 받지만 쿨하게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합니다. 집주인도 물가가 올라서 힘들겠지만 나에게는 든든한 킹달러가 있으니 이 정도 월세 인상은 껌값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동네 마트에 폐업 정리 문구가 붙고 단골 치킨집이 임대 문의를 붙인 채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덧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1,800원을 가볍게 돌파하고 2,000원 고지를 향해 진격합니다. 이제 편의점 수입 맥주 4캔 행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김밥 한 줄 사 먹기도 벅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는 경영 악화로 인한 월급 지급 지연 안내라는 공지가 붙었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합니다. 김 대리는 어차피 내 월급은 사이버머니 수준인데 들어오든 말든 이라며 콧노래를 부르고 옆자리 동료들도 고개만 끄덕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바닥에 떨어졌고 오직 자본의 이동만이 유일한 생존 기술로 추앙받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사무실 풍경은 마치 PC방 같습니다. 업무 모니터는 꺼져 있고 다들 스마트폰으로 미국장 프리마켓 등락률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이 업무 지시를 내리려 하지만 지금 테슬라가 급등 중이라 집중해야 해요. 라는 신입사원의 대답에 할 말을 잃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단타 매매방으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며 좋아해야 하는데 원자재를 사올 달러가 말라버려 공장을 멈췄습니다. 김 대리의 친구이자 자영업자인 이 사장은 재료비가 감당이 안 된다며 가게를 내놓았지만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김 대리는 친구에게 위로 대신 그러게 내가 진작에 달러 사라고 했잖아. 금융 문맹이 죄야라며 뼈 때리는 훈수를 둡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노아의 방주에 탑승한 선택받은 인류라고 착각하며 물에 잠겨가는 사람들을 향해 구명조끼 사용법을 강의하려 듭니다. 주말 김 대리는 그동안 번 돈으로 명품을 사러 백화점에 갔지만 매장은 텅 비어 있고 직원들 표정은 어둡습니다. 물건이 항구에 묶여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달러 결제가 안 돼서 하역을 안 해준대요. 직원의 설명에 김 대리는 황당해합니다. 내 주머니에 달러가 이렇게 많은데 왜 물건을 못 사? 그는 자신의 구매력이 시스템 붕괴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아마존 직구 앱을 켜고 한국 유통망은 썩었어. 미국에서 직접 사면 그만이야라며 정신승리의 버튼을 또 누릅니다. 하지만 배송지 입력란에 코리아를 입력하자 배송 불가 지역이라는 붉은 경고창이 뜨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마치 추위를 피하겠다고 자기 집 기둥뿌리를 뽑아서 벽난로에 땔감으로 던져 넣는 꼴인데 방안이 따뜻해지니 좋다고 웃고 있는 형국입니다. 뉴스에서는 한국, 선진국 지위 상실 위기라는 특보가 나오지만 사람들은 한국 망해도 내 계좌는 미국에 있으니 상관없어 라며 채널을 돌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대리의 핸드폰으로 은행에서 보낸 대출 금리 변동 안내 문자가 띠링 하고 도착합니다. 문자 내용을 확인한 김 대리의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립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순식간에 2배로 뛰었다는 통보입니다. 은행에 항의 전화를 걸어보지만 고객님들이 원화를 다 팔고 나가셔서 은행에 돈이 말라버렸어요. 금리를 안 올리면 은행이 망해요. 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김 대리는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미국 주식으로 번 수익보다 매달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할 이자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주식 일부를 팔아 이자를 내려고 하지만 환전 수수료와 세금이 떼인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뉴스에서는 외환 보유고 경고등이 켜졌다며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외화 유출 통제 조치가 논의 중이라는 속보가 뜹니다.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자마자 내 돈 못 빼는 거 아냐 라는 공포에 질려 남은 원화마저 몽땅 달러로 바꾸려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은행 셔터가 내려가고 ATM 기계는 달러 인출 불가라는 종이가 덕지덕지 붙습니다. 김 대리는 스마트폰 화면 속의 숫자는 부자인데 당장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을 현금이 없는 기이한 상황에 처합니다. 마치 호화 유람선 티켓을 샀는데 한국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다가 신발이 다 닳아버린 꼴입니다. 텅 빈 사무실, 부장님이 짐을 싸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우리 회사가 수입하던 원자재 업체가 한국이랑은 거래 안 하겠대. 신용장이 안 나온단다.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도 직원들은 어차피 월급보다 주식이 더 벌어주는데 못 부라며 퇴직금도 달러로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국민연금이 지급 중단 위기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알고 보니 연기금도 국내 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바람에 유동성 위기를 맞아 연금 지급을 미루게 된 것입니다. 김 대리는 효도한답시고 미국 주식을 팔아 부모님 생활비를 보내드리려 하지만 송금 제한 조치 때문에 돈이 묶여버렸습니다. 내 돈이 아닌 상황. 김 대리는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거리는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치울 청소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 지자체가 운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가로등이 꺼집니다. 전력공사가 연료 수입 대금을 못 치러서 제한 송전을 시작한다는 안내방송이 흐릅니다. 김대리의 최신형 아이폰 플래시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지만 배터리를 충전할 전기가 없습니다. 그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부자인 건 맞는데 왜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무섭지? 창밖을 보니 화려했던 서울의 야경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유령도시처럼 정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통신사 서버 유지 비용 증가로 인해 인터넷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더니 급기야 접속이 끊겨버립니다. 김대리는 생명줄이 끊긴 사람처럼 비명을 지릅니다. 안 돼, 지금 프리마켓 시작할 시간이라고. 그는 미친 듯이 핸드폰을 흔들어 보지만 화면 상단에는 서비스 없음이라는 무심한 문구만 떠 있습니다. 내 재산이 나스닥에 수억 원이 있으면 뭐 합니까? 접속을 못하니 그건 그냥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사이버 머니일 뿐입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김대리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편의점 진열대는 이미 텅 비어 있고 주인 아저씨는 물건 들어오는 차가 안 다녀요라며 파리만 쫓고 있습니다. 길거리 좌판에서 찐 고구마를 파는 할머니 앞에는 명품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김대리가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폰 뱅킹도 안 터지는데 무슨 소리요? 현찰 아니면 물물 교환만 받어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는 사막 한가운데서 금괴 가방을 들고 물 한 모금을 구걸하는 조난자가 된 기분을 느낍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금니가 욱신거려 치과를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은 임플란트 재료가 전량 수입인데 환율 때문에 가격이 10배 뛰었다며 치료비로 1,000만 원을 부릅니다. 실비 보험되죠? 라고 묻는 김대리에게 간호사는 보험사들도 지급 불능 상태라 현금 박치기 하셔야 해요 라며 차갑게 답합니다.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나온 김대리는 길에서 우연히 투자 동호회 펀드인데 회원들을 마주칩니다. 다들 겉모습은 초췌한데 입만 열면 내 테슬라 주식이 얼만데 엔비디아가 멱살 잡고 올렸는데 라며 허공에 뜬 구름만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백만장자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들의 손에는 썩은 동아줄 같은 휴지 조각만 들려 있을 뿐입니다. 이게 다 무능한 정부 탓이야. 나라가 망조가 들었어.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나라를 망가뜨린 주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김대리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 이 지옥 같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자. 거기 가면 내 돈을 쓸 수 있어. 그는 전 재산을 털어 공항으로 달려가지만 항공사 카운터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항공유 수입이 중단되어 모든 국제선 운항이 무기한 취소되었습니다. 안내방송이 공항 로비에 을씨년스럽게 울려 퍼집니다. 김대리는 출국장 유리문 너머 텅 빈 활주로를 바라보며 주저앉습니다. 나가는 문조차 돈으로 잠겨버린 것입니다. 공항 로비의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난방이 끊긴 실내는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춥습니다. 그곳에는 김대리처럼 미국 주식과 달러로 무장한 금융 엘리트 수백 명이 오갈 데 없이 모여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나 애플 주주야. 나 엔비디아로 5억 벌었어 라고 자랑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애플 주식 한 주보다 당장 씹어 삼킬 수 있는 삼각김밥 하나가 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김대리는 꺼져가는 배터리 잔량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짓습니다. 내 돈은 전기가 없으면 사라지는 신기루였구나. 그는 자신이 그토록 비웃었던 국장 개미들과 성실하게 일하던 식당 아주머니 그리고 공장을 돌리려 애쓰던 사장님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며 내답한 것은 단순한 원화가 아니라 김대리 자신이 밥 먹고 숨 쉬고 잠자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100짜리 지폐를 흔들며 마시다 남은 생수병이라도 팔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 종이 쪼가리로 뭘 해 집에 땔감으로 쓸 신문지나 가져와 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 김대리의 머리를 강타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돈이란 타인의 노동과 교환할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멈춰버리니 내 주머니 속의 달러는 그저 초록색 잉크가 묻은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집 기둥을 뽑아서 땔감으로 팔아치운 뒤 지붕이 무너져 내리자 왜 비를 피할 곳이 없지라고 묻는 바보였습니다. 우리 발등을 찍었어. 김대리가 중얼거리는 순간 공항의 비상등마저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스마트폰 알람이 울립니다. 미국 증시 개장 30분 전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알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천을 찾아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릴 뿐입니다.
김 대리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환율 차트를 보는 대신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이 추위를 견디는 것. 그것이 경제의 시작임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금융교훈. 경제는 혼자만 살겠다고 구명보트를 타는 순간 그 보트가 떠다닐 바다조차 말라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의 자산 가치는 내 이웃의 생산력과 연결되어 있으며 내가 발 딛고 선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면 내 황금마차도 결국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진정한 투자는 나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거래하고 살아갈 시장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